1. 씹는 행위에 숨겨진 가치. 우리는 매일 세 끼 식사를 하면서도 어떻게 먹는가에 대해선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단지 배고픔을 달래고 영양분을 섭취하는 수단으로만 여기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 단순한 행동 하나가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놀라울 정도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지난 주말 저희 아파트 경로당에서 만난 김 할아버지 75세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건강검진에서 위장 문제가 발견되어 의사로부터 한 입에 최소 30번은 씹으라는 조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귀찮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투덜거리셨지만 3개월 만에 위장 증상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체중까지 5kg 감량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답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우리의 식사 시간도 그만큼 짧아졌습니다. 점심시간 20분 만에 식사를 마치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출퇴근길에 허겁지겁 샌드위치를 먹거나 컴퓨터 앞에서 도시락을 해치우는 모습은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습관은 단지 영양 불균형뿐만 아니라 소화불량, 비만, 그리고 심지어 정서적 불안정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충분히 씹는 행위는 단순한 물리적 과정이 아닙니다. 씹을 때마다 우리 뇌는 다양한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면역 체계는 활성화되며 소화 효소들은 최적의 상태로 준비됩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음식을 최소 20번 이상 씹는 습관은 소화 효율을 30% 이상 높인다고 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소화 능력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때문에 충분히 씹는 습관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오래 씹을 시간이 있냐고요?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루 3끼 식사 시간을 각각 5분만 늘려도 음식을 충분히 씹을 여유가 생깁니다. 그 짧은 시간의 투자로 평생의 건강을 지키는 보험에 가입하는 셈이니 얼마나 현명한 선택인지 모릅니다. 인천에 사시는 박 여사 63세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씹는 횟수를 세야 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천천히 씹는 습관이 들었어요. 식사 시간이 즐거워졌고 위장 문제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가져온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음식을 꼭꼭 씹는 것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에 대한 존중이자 음식이 주는 다양한 맛과 향, 질감을 온전히 경험하는 기쁨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음식을 통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여유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다음 식사 시간, 첫 한 입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어보세요. 그리고 그 음식이 우리에게 오기까지의 여정을 생각해보세요. 농부의 땀방울, 요리사의 정성, 그리고 자연의 선물.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꼭꼭 씹다 보면 음식은 단순한 영양분이 아닌 삶의 풍요로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2. 소화의 시작. 입안에서 일어나는 변화.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소화의 여정은 생각보다 훨씬 일찍 시작됩니다. 바로 음식이 입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입니다. 음식을 충분히 씹는 행위는 단순한 물리적 분쇄 과정이 아니라 소화의 첫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시작이 우리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지난달 만난 정 선생님 67세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30년간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시면서 늘 바쁜 점심시간에 10분 만에 식사를 마치셨던 그분은 퇴직 후 심한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한 입에 40번 씹기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고 6개월 만에 위산 역류가 사라지고 만성 변비까지 개선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식사가 즐거워졌어요. 약을 줄이니 지갑도 가벼워졌고요. 라며 웃으시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음식을 씹을 때마다 우리 입안에서는 경이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침샘에서는 아밀라아제라는 소화 효소가 분비되어 탄수화물 분해를 시작합니다. 충분히 씹을수록 이 효소가 더 많이 분비되어 위와 장에 가는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화기내과 연구에 따르면 음식을 20번 이상 씹은 경우와 5번 미만으로 씹은 경우를 비교했을 때 혈당 상승 속도에 약 30%의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특히 당뇨가 염려되는 50대 이상에게는 더욱 중요한 습관인 셈입니다. 씹는 횟수와 영양소 흡수율 사이에는 놀라운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식품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같은 음식이라도 충분히 씹었을 때 영양소 흡수율이 최대 40%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중장년층에게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소화 효소의 분비량이 감소하고 장내 영양소 흡수율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꼭 씹는 단순한 습관 하나로 이러한 자연적 노화 과정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치아가 좋지 않아 씹기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 할머니 72세는 틀니를 하시고 처음엔 음식 씹기를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음식부터 시작해 조금씩 씹는 근육을 훈련시켰고 이제는 대부분의 음식을 즐기실 수 있게 되었답니다. 씹는 것이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천천히 연습하세요.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해요. 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중장년층의 소화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식사 환경도 중요합니다.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먹는 습관은 자연스럽게 씹는 횟수를 줄이고 식사 속도를 빠르게 만듭니다. 식탁에 앉아 오직 식사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반찬 하나하나의 맛을 음미하며 천천히 씹다 보면 적은 양으로도 더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안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소화의 첫 번째 시험실입니다. 음식물은 이곳에서 물리적으로 잘게 부서질 뿐만 아니라 화학적으로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씹는 행위는 이와 장으로 가는 음식의 여권에 첫 번째 도장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이 도장이 정확하고 선명할수록 음식에 남은 여정은 더욱 순탄해집니다. 식사 후 자주 느끼는 더부룩함, 속쓰림, 소화불량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천천히 좀 씹어달라는 소리 없는 외침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부터라도 음식을 한 입 빼어 물고 20번, 30번 천천히 씹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우리 건강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시도조 3. 껌 씹기에 예상치 못한 이 점들. 우리는 보통 껌을 단순한 간식이나 입냄새를 제거하는 도구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껌 씹기에는 우리의 건강과 웰빙에 다양한 혜택을 주는 숨겨진 가치들이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더욱 의미 있는 습관이 될 수 있지요. 간단한 껌 씹기가 어떻게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윤 선생님 58세는 치과 정기검진에서 뜻밖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식후에 자일리톨 껌을 20분간 씹으세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6개월 후 검진에서 치석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식후 껌 씹기가 양치질만큼 중요한 습관이 되었어요. 치과 방문 빈도도 줄었고 치료비 부담도 덜해졌습니다. 껌 씹기가 구강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치의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식사 후 자일리톨이 함유된 껌을 20분간 씹으면 타액 분비량이 최대 10배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증가한 타액은 자연스럽게 입안을 세척하고 밸런스를 조절하며 치아를 산성 공격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타액 분비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때문에 껌 씹기를 통한 타액 자극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껌 씹기의 혜택은 단지 구강 건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스트레스 해소와 집중력 향상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신경정신과 연구에 따르면 10분간 껌을 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약 17% 낮게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에서 이러한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회의 전에 껌을 씹으면 긴장이 풀리고 생각이 정리됩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박 대표 62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앞두고 항상 5분간 껌을 씹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의아했지만 이제는 팀 전체가 중요한 회의 전에 껌을 씹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덕분에 회의 분위기도 한결 편안하고 창의적이 되었습니다. 집중력 향상에 관한 연구 결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일본 교토대학 연구팀은 껌을 씹는 동안 뇌의 해마 부분 기억과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역의 활성화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간단한 껌 씹기만으로도 인지 기능 저하를 걱정하는 중장년층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껌을 선택할 때는 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모든 껌이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탕이 많이 함유된 껌은 오히려 충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일리톨이나 에리스리톨과 같은 천연 감미료가 함유된 무설탕 껌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공색소나 향료가 적게 들어간 제품이 바람직합니다. 하루에 껌을 얼마나 씹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루 23회, 식후 20분 정도 씹는 것을 권장합니다. 너무 장시간 씹거나 과도하게 자주 씹으면 턱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적당한 선에서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턱관절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껌을 씹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나 공식적인 만남에서는 삼가는 것이 좋지만 혼자 있거나 편안한 자리에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건강 습관입니다. 오히려 입냄새를 줄여주어 대인관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껌 씹기라는 작은 습관이 우리 건강에 가져오는 혜택은 놀랍도록 다양합니다. 구강 건강 증진, 스트레스 감소, 집중력 향상, 이 모든 것을 간편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니 오늘부터 식후에 좋은 껌을 20분간 천천히 씹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작은 변화가 우리의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4. 천천히 씹는 습관이 만드는 마음의 여유. 우리가 음식을 먹는 방식은 단순히 영양소 섭취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 정서적 건강,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까지 반영합니다. 천천히 음식을 씹는 행위는 단지 소화를 돕는 것을 넘어 우리 마음에 특별한 여유와 평화를 선물합니다. 특히 바쁜 일상에 지친 중장년층에게 이 작은 습관은 귀중한 휴식과 명상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사시는 김 여사 64세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은퇴하기 전까지 그녀는 항상 시간에 쫓기며 식사를 했습니다. 점심 회의가 일상이었고 입에 음식을 넣으면서도 머릿속은 다음 회의 내용으로 가득했어요. 은퇴 후 우연히 참석한 웰빙 강좌에서 식사 명상이라는 개념을 접했고 이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식사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나만의 시간이 되었어요. 한 입 한 입 천천히 씹으며 오직 현재에만 집중하니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군요. 현대 사회에서 식사는 종종 해치워야 할 일로 여겨집니다.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확인하거나 심지어 운전을 하면서 급하게 먹는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진정한 만족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음식의 맛을, 식감을, 향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를 놓치게 된다는 점입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5분씩 일식적 식사를 실천한 중장년층은 3개월 후 우울감이 23% 감소하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의식적 식사란 모든 감각을 동원해 음식에 온전히 집중하며 천천히 씹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는 동양의 명상, 기법과도 맞닿아 있는 개념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20번 이상 씹으라니. 밥만 먹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하나 싶었죠. 부산에 사시는 박 선생님 59세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니 식사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 되더군요. 가족들도 제 변화를 느끼고 함께 천천히 씹는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 식탁은 대화와 웃음이 넘치는 공간이 되었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음식을 통해 감사함을 느끼는 시간은 우리에게 특별한 위안을 줍니다. 한 끼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땀 흘린 농부들, 식재료를 정성껏 다듬은 손길, 그리고 자연의 선물,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씹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풍요로워집니다. 천안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는 이 선생님 67세는 매일 점심시간에 특별한 의식을 치릅니다. 도시락을 열기 전 잠시 눈을 감고 음식에 대한 감사함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 입을 먹기 전 이 음식을 통해 나는 건강해진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입니다. 이런 작은 의식이 제 식사를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닌 감사와 명상의 시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죠. 식탁에서 시작하는 마음의 평화는 우리 삶 전체로 확장됩니다. 음식을 대하는 태도는 곧 삶을 대하는 태도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한 입 한 입 천천히 씹어 먹는 사람은 인생의 순간순간도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음미하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빨리 먹고, 빨리 일하고, 빨리 성과를 내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광주에 사시는 정
할아버지 73세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천천히 씹는 것처럼 인생도 천천히 음미해야 진짜 맛을 알 수 있다는 것을. 후회 없이 살려면 모든 순간을 충분히 씹어야 해요. 오늘 저녁 식사 때는 조금 특별한 시도를 해보세요. TV도 스마트폰도 모두 끄고 오직 식탁 위의 음식에만 집중해보세요. 첫 한 입을 입에 넣고 눈을 감고 천천히 씹어보세요. 음식의 맛, 향, 식감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이 작은 시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특별한 여유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분명 식탁을 넘어 여러분의 일상 전체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5. 인생을 씹어 먹는 지혜. 우리는 종종 인생을 맛있게 즐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어떻게 씹어 먹느냐일지도 모릅니다.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 행위가 영양소 흡수와 소화에 중요하듯 인생의 경험과 시간을 충분히 씹어 먹는 태도는 우리 삶의 깊이와 풍요로움을 결정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 이러한 태도는 지나온 시간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앞으로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가 됩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사시는 김 선생님 68세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4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신 그분은 은퇴 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기록으로 남기려고 시작했는데 글을 쓰다 보니 과거의 경험들이 지금 와서야 비로소 이해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씹을수록 더 깊은 맛이 우러나오는 음식처럼요. 그분은 하루에 한 가지 기억을 떠올려 천천히 글로 씁니다. 급하게 많은 것을 쓰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의 기억을 충분히 씹어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경험과 시간을 음미하는 삶의 태도는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희귀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빠르게 소비하고 또 다른 경험으로 재빨리 넘어가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마치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고 급하게 삼키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경험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온전히 흡수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작은 목공방을 운영하는 이 사장님 62세는 20대부터 60대까지의 인생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20대는 재료를 고르는 시기, 3040대는 열심히 요리하는 시기, 그리고 50대 이후는 그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며 씹는 시기입니다. 젊을 때 너무 급하게 먹었던 것들을 이제는 차분하게 다시 씹어보는 거죠. 그러면 전에는 몰랐던 맛이 느껴집니다. 이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충분히 느끼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즐거운 경험만 추구하고 어려움이나 실패는 빨리 잊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삶의 맛은 이 모든 것을 포용할 때 완성됩니다. 마치 쓴 약초가 건강에 이로운 것처럼 인생의 쓴맛도 우리를 더 깊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시킵니다. 서울에서 40년간 의사로 일하다 은퇴한 박 선생님 71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자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병의 증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씹어보는 것이었습니다. 환자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곱씹다 보면 진단명에는 얻는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곱씹어야 진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삶의 맛을 음미하는 노년의 지혜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가치입니다. 빠른 변화와 즉각적인 결과만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 천천히 씹어보는 태도는 독특한 관점과 통찰을 제공합니다. 충분히 씹은 사람만이 진정한 맛을 알 수 있듯이 경험을 충분히 반추한 사람만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정 할머니 75세는 평생 주부로 살아오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더 큰 집, 더 좋은 옷, 더 많은 경험.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손주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시간 하나를 충분히 음미하는 법을 배웠죠. 한 걸음 한 걸음, 한순간 한순간을 충분히 씹어요. 그러니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싶더군요. 물론 과거의 아픔이나 후회를 곱씹는 것이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치 단단한 음식을 씹을 때 처음에는 힘들지만 끈기 있게 계속하면 결국 부드러워지고 달콤한 맛이 우러나오는 것처럼요.
광주의 철학 동아리에서 만난 윤 선생님 67세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제대로 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매 순간을 충분히 씹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경험, 어제의 기억, 내일의 희망, 이 모든 것을 천천히 씹다 보면 우리만의 고유한 인생의 맛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하루 잠시 멈추고 지나온 인생의 한 조각을 꺼내 천천히 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것이 기쁜 기억이든 아픈 기억이든 충분히 음미해보세요. 그 안에서 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의미와 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견이 앞으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6. 일상으로의 적용. 작은 습관의 큰 변화. 이제 우리는 음식을 꼭꼭 씹어 먹고 껌도 자주 씹는 것이 단순한 식습관을 넘어 건강, 정서, 그리고 삶의 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지식도 실천으로 옮기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씹기의 지혜를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을까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어떻게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장 할아버지 76세는 3년 전 위장 수술을 받고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처음에는 의사의 지시라 억지로 했어요. 한 입에 30번씩 씹는 게 얼마나 지루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하지만 꾸준한 실천 끝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이제는 습관이 되어 자연스럽게 천천히 씹게 됩니다. 위장 문제가 해결된 것은 물론 식욕 조절도 되고 음식의 맛도 더 풍부하게 느껴져요. 무엇보다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매 식사마다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째, 식사 시간을 최소 20분으로 설정합니다. 인체는 포만감을 느끼는데 약 20분이 걸리기 때문에 이보다 빨리 먹으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게 됩니다. 둘째, 식사 중에는 TV나 스마트폰을 멀리합니다. 주의가 분산되면 자연스럽게 씹는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셋째, 매 식사를 시작할 때 첫 한 입만이라도 의식적으로 2030번 씹어봅니다. 이 작은 의식이 나머지 식사 시간의 페이스를 조절해줍니다. 인천의 남 여사 63세는 한입 명상이라는 방법을 가족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매 식사마다 첫 번째 한 입은 모든 가족이 함께 30초 동안 천천히 씹습니다. 그동안 말도 하지 않고 오직 음식의 맛과 질감에만 집중하지요. 처음에는 아이들과 손주들이 웃기만 했지만 이제는 가족의 특별한 의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우리 가족의 식사 문화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서로 대화도 많아지고 음식 낭비도 줄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문화의 회복은 특히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족 식사는 점점 희귀해지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시간에 혼자 먹거나 함께 앉아도 각자 스마트폰만 보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함께 앉아 천천히 음식을 씹으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가족 관계를 튼튼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이 선생님 65세 부부는 은퇴 후 특별한 식사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10분간 둘이 함께 무설탕 껌을 씹습니다. 그날 하루를 돌아보고 감사한 일 3가지를 나누는 시간이죠. 그들은 이 작은 습관이 부부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 주었다고 말합니다. 함께 씹는 10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대화도 더 깊어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평생의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의 힘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김 할머니 82세는 평생 한 입에 100번 씹기 습관을 지켜오셨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습관인데 덕분에 이 나이에도 틀림없이 자연치아로 살고 있어요. 소화도 잘 되고 위장도 건강합니다. 그녀의 건강 비결을 물으면 항상 첫 번째로 꼭꼭 씹어 먹는 것을 꼽습니다. 현실적인 목표 설정도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음식을 30번씩 씹겠다고 결심하면 며칠 못 가 포기하게 됩니다. 대신 하루에 한 끼, 그것도 첫 5입만 의식적으로 20번씩 씹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점차 자연스럽게 천천히 씹는 습관이 형성될 것입니다. 식당에서 식사할 때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산의 박 여사 59세는 식당에서는 대화하는 사이사이에 의식적으로 씹는 횟수를 늘리고
수시로 수저를 내려놓는 습관을 들였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식사 속도가 조절되더군요. 라고 조언합니다. 챙기기, 알람 설정, 식탁 위에 메모,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정 교수 68세는 식탁에 천천히 씹으세요라는 작은 팻말을 세워두었습니다. 눈에 보이니까 자연스럽게 생각나요. 단순하지만 효과적입니다. 껌 씹기도 일상에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습관입니다. 식후 자일리톨 껌을 20분간 씹는 것은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소화를 촉진하고 후식 욕구도 줄여줍니다. 다만 껌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무설탕 제품을 고르세요.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데는 보통 21일에서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인내심을 갖고 작은 성공에도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에 사시는 최 선생님 72세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 들어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작게 시작해서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몸이 기억하게 됩니다. 음식을 꼭꼭 씹는 습관은 제가 70대에 들인 가장 값진 습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다음 식사 때 첫 한 입만이라도 평소보다 2배로 오래 씹어보세요. 음식의 맛과 향, 질감에 온전히 집중해보세요.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가져오는 차이를 느껴보세요.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듯 건강한 노년을 향한 여정도 한 입 씹기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이런 작은 습관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